통일 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 제가 다시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1949년도에 유엔에 이제 정식 회원이 됐고, 그래서 이제 장면 씨가 그 미국의 대사 생활하면서 겪은 그 내용 중에 참 그 비참한 장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버스 타려고 그 버스 정류장에 서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 당시에는 버스가 그렇게 자주 있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그 뉴욕이나 이쪽에는 워싱턴도 마찬가지지만 그 비가 그렇게 자주 온다고 그래요. 버스 기다리다 비를 훌 맞고 버스 타고 이제 어디 미국 대사나 어디 좀 외교적인 이제 관계가 있는데 방문하면 막 이게 무시해가지고 사람이 당신 어디서 왔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검문을 하고 뭐 이러면, 이 사람이 이제 나는 대한민국 대사라고 그러는데 대사라는 무슨 증명이 있습니까? 뭐 전반장밖에 없는데, 그 비애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신생 대한민국으로서 이제 그 고초를 그 양반이 이제 많이 겪은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드디어 이제 1950년 6월 25일 날 이제 북한이 우리 남쪽을 이제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쳐들어가지고 걔들이 25일부터 바로 이틀 후인 27일 날 서울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었는데요. 그 시간에 이제 미국은 막 아주 긴급하게 유엔 총회를 소집해 가지고 이제 유엔 총회 4차 총회인가요? 거기서 이제 북한은 당장 38선 이북으로 복귀해라, 서울에 침투한 걸. 그리고 북한의 침략을 이제 규탄한다, 뭐 이런 이제 성명을 발표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날 장면 씨가 이제 한국 대표로 유엔 회의에, 유엔 총회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 다음 이제 5차 총회인가요? 그때 이제는 그 의장을 누가 맡았냐면 소련 대표 말리크라는 사람이 이제 맡았는데, 그 말리크라는 사람이 이제 요지가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난 전쟁은 소련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북한하고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라도 안 해요. 그 소련은 이승만 일당이 북진 통일을 주장하고 뭐 이렇게 싸움을 걸어와 가지고 오히려 북쪽을 침공해서 북쪽은 남쪽의 무리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제 개입한 것뿐이고, 이거는 유엔에서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니다. 내부 문제를 왜 유엔에서 다루냐. 그래가지고 이제 장면이가 이제 참석하려고 그러니까, 저자가 대한민국의 이승만 일당하고 같은 패거리인데, 저런 사람을 유엔 총회장에 참석시킬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이제 장면이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미국 대표가 아주 기가 막힌 안을 제시하죠. 뭐라고 하냐면, 소련이 대한민국에서 남침했다고, 이제 북한을 사주해서 남침했다고는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과 증거를 제시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유엔 회원국들은 사실은 대한민국이 뭐 어떤 형태인지 그런 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련이 말에 이제 맞다고 거의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여론을 이제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미국 대사가 그렇게 제시하니까 이제 회원들이 그럼 들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장면 씨가 이제 총을 한 장 들고 이제 유엔 총회에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그거는 장면 씨의 얘기는 서울에서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총을 우리가 뺏어가지고 이제 증거물로 확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미국이 시킨 것 같아요. 언제 우리가 소련군을 맞아서 이긴 적이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밀려가지고 이틀 만에 완전히 수도 서울을 내줬는데, 사실상 수도 서울을 내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언제 우리 국군이 북한을 이기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서청을 획득했는지 난 모르겠는데, 획득했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나라에 뭐 조사 과정 이런 게 있는데 2일 만에 어떻게 미군 유엔 총회까지 등장합니까? 그 총회. 근데 하여튼 어쨌든 미국의 시나리오였던 아니면 다행히 요행이 뭐 서울에서 어떤 그 북한 총 하나를 획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총을 이제 들고 들어가서 장면 정부가 이제 미국 대사한테 장면 그 대표가 이제 미국 대사한테 그 총을 전해주죠. 그러니까 미국 대사가 총을 받아들고 이 총은 보시다시피 1950년 소련에서 제조했다고는 제조 번호가 나오고 소련의 그 제조처의 명판이 여기 새겨져 있다. 이것을 그 소련이 주어가지고 북한이 이 총을 들고 남침해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이게 증거다. 막 이러고 공격을 하니까 그 말리크가 아이쿠 하죠. 왜냐면 그런 증거가 말리크 대표가 사실은 그 소련제 총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지만 일단 그 소련제 총인 건 분명한 그 총을 갖다 제시하니까 소련 대표는 이제 쩔쩔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많은 유엔 회원국들은 그 소련이 저 거짓말하는 거 맞네. 이게 뭐 그런 증거가 있는데 그 거짓말하면 되겠어. 그리고 대한민국이 뭐 무기 체계 그 상황을 자세히 알지는 못했겠지만 하여튼 그 비교 분석 표를 뭐 줬든지 했겠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한 장면으로서 그 총을 제시하는 그 증거 장면으로서 완전히 그 유엔의 이제 그 회원국이 압도적으로 이제 그 북한의 남침을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결국은 유엔이 북한은 당장 돌아가라고 이제 그 선언을 하는 동시에 유엔 창설을 이제 유엔군 그 창설을 결의해가지고 이제 군사원조를 대한민국에 주겠다. 막 이렇게 이제 그 27일 날 거기서 이제 그런 회의에서 이제 결과를 얻었죠. 그러고 나서 참 28일 날 바로 미국은 북한에다 대선전포고를 하죠. 이거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우리 북한은 미국은 모든 군사력 원조 뭐를 포함해서 이걸 가지고 너희 그 북한을 응징하겠다 이런 그 대북한 이제 선전포고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 북한이 이제 서울 점령하고 한 일주일 동안은 서울에서 그냥 놀았잖아요. 딩크디가 놀았는데 우리나라의 그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북한이 무엇 때문에 서울을 점령하고 그 바로 남쪽으로 밀고 내려왔으면 그때 그 우리가 상당히 불리한 상황인데 어떻게 다행히 거기서 그렇게 머물러 줬느냐 이게 참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학자라는 분들이 그 상당히 그 의문만 있지 그렇게 그 판단력이 없는지 저는 사실은 완전히 그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뭐 거지 출신 노동자 출신으로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왜 답이 나오냐면 그 북한이 27일 날 1950년 6월 27일 날 서울을 점령한 그 당일 날 유엔에서 물러가라는 북한군 보고 물러가라는 그 결의안을 채택됐고 또 북한이 남침했다고는 사실이 증명됐고 또 그 28일 날 하루 뒤에 바로 그 미국이 이제 대북한 그 선전포고를 하고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막 소련 예를 들어서 중국 북한 이게 막 세 놈들이 아주 불티나게 지들이 설전을 벌였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 그 처음에 북한이 그 전쟁을 일으킬 때 그냥 뭐 남쪽은 다 비어 있고 미국이 참전 개입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한 그 전제하에서 이게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가만히 있어봐. 우선 공격하지 말고 거기 있어봐. 이거 어떻게 그 연구를 해봐야 돼. 그래가지고 세 놈들이 아주 뭐 초비상이 걸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연구를 했겠죠. 하는 그 과정이 한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주일 후에 생각할 때, 유엔이 저거 무슨 참전 결의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저것들이 결국은 그런 걸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안에 빨리 해치워버리자. 그 안에 그 남침을 이제 하자. 완전히 그래가지고 적화시키면 끝난다. 적화시키면 바로 끝나는 게 뭐냐면 적화하고 나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제 유엔이 어떤 형식으로든 그 여론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북한이 남침해서 좋으냐, 나쁘냐, 뭐 이런 걸 이제 하겠죠. 근데 북한이 완전히 대한민국을 적화해서 부산까지 지배하는 그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한테 여론조사하면 북한이
너 김일성 반대하면 죽여버려 할게 뻔하고 그렇게 되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그 올바른 여론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서둘러서 이제 남침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메가더가 그 상황을 알아차리고 저기 뭐야 저 7월 5일 날인가요? 최초에 이제 유엔군이 본래 작전권 뭐 이런 거 다 승인되기도 전에 자기 부대를 먼저 이제 24사단인가요? 스미스 부대를 경기도 그 오산 그 중미령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 세마대국에 거기 이제 기념관이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로 그 5만 몇 명인가를 파병했지 않습니까? 파병했는데 거기서 북한군이 밀고 내려가지고 6시간 15분 동안 전투를 벌여서 150여 명이 죽었지 않나? 그 미군이 죽고 나서 미군이 대패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산으로 그 장비 다 놔두고 그 미련놈들이 차도 안 가지고 다 도망가가지고 결국은 그 완전히 그 대전 둔산인가 어디 가서 그 부대 자체가 이제 해체하고 상당 부분은 그 북한에 이제 포로가 되고 거기서 실종자도 엄청나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메가더 작품이 아주 거기서 이제 대표한 작품인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낙동강 전선에서 방어선을 구축했지 않습니까? 방어선을 구축해가지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데 그 전에 만약에 방어선이 구축하기 전에 바로 서울 침략하고 북한이 밀고 내려갔다 그러면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련군이 1949년 10월 달부터 철수하면서 그 무적의 탱크를 243대를 북한에 줬고 6.25 직전 소련이 북한에 그 탱크 250대를 더 줘가지고 500대를 가지고 밀고 내려왔는데 이 500대가 그냥 막 전속력으로 밀고 내려오면 한 2, 3일이면 한 3일 정도면 아마 부산까지 달 거래요. 우리나라 방어할 만한 그 군사력이 전혀 없었으니까, 비어있다시피 하니까. 그랬으면은 우리는 완전히 이제 적화됐을 것이고, 미국의 본래 계획은, 그 전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을, 국회를 포함해서 요인들을, 5만 명 정도를 이제 일본 야마구치 현에다가, 피난, 정부를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국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엔군 요청서를 요청안을 결의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정부 요인들 국무회의를 열어서 그것을 이제 국회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공문을 접수하면 그 공문서를 가지고, 유엔이 참정한다는 게 이제 본래 미국의 계획인데, 근데 이제 그게 부산에서 그 방어선이 성공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북한이 적화를 못했으니까, 그럴 것까지는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큰 행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때, 북한 놈들이 서울에서 한 일주일 동안 머무르지 않고 바로 남침했다면,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그 미국 24사단 스미스 부대도 이 땅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냥 우리는 남침을 북한의 이제 적화 통일이 돼가지고 미군이 이제 다시 오기 위해서는 이 한반도를 전부 다 폭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잿더미로 만들고 온다는 그 계획이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지금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전부 다 이제 죽었다고 보는 건데, 지금 광화문에서 태극기 들고 친미 데모고, 지지 데모고 이런 사람들은 안 죽었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그 폭탄이, 요놈들은 앞으로 친미할 사람들이니까 요놈들은 죽이지 말아야지 하고, 공산주의자들하고 저같이 이런 국제적인 어떤 현실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죽였을지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태동과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한마디로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기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획된 바도 없고, 우리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떤 초자연적인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래서 아마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 종교를 믿지 않으니까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제가 결론 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이 태동했던 것이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